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600만 년 전 그 끔찍한 하루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거대한 재앙 이후 지구는 어떻게 다시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회복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 운명의 소행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파괴자를 칙술루브 소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름만 해도 10km에 달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크기의 바위 덩어리가 총알보다 수백 배의 빠른 속도로 우리 행성을 향해 돌진했던 거죠. 이 거대한 우주 침입자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을 때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마찰열로 인해 소행성 표면 온도가 태양 표면 온도인 5500도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충돌 직전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소행성 앞에 공기가 압축되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어요. 마치 거대한 용광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근처 해안에 이 우주의 망치가 내리쳤어요. 그 충격은 인류가 만든 모든 핵무기를 동시에 터뜨린 것보다 수십억 배 강력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지구 전체가 마치 거대한 종처럼 울렸을 거예요. 충돌 지점에서는 즉시 지름 200km가 넘는 거대한 분화구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격의 여파로 지구 표면의 암석과 흙이 대기권 밖까지 날아올랐거든요. 이 물질들이 다시 지구로 떨어질 때는 용암처럼 뜨거운 유리 조각과 바위 파편이 되어 지구 전체에 불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어요. 충돌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가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파도가 생성되었죠. 높이가 무려 1000m에 달하는 메가 쓰나미였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타워보다도 2배나 높은 물의 벽이었어요. 이 거대한 파도들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해안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내륙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며 지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쓰나미의 흔적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미국 텍사스주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심지어 뉴질랜드에서도 이 고대 쓰나미의 증거를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직접적인 파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충돌의 겨울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어요. 충돌로 인해 대기 중으로 날아간 엄청난 양의 먼지와 재가 태양빛을 차단하기 시작한 거죠. 지구는 갑자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어둠은 몇 달에서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해요. 낮에도 달빛 정도의 희미한 빛만 지표면에 도달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광합성이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식물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고 이웃 전체 생태계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어요.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하락했다고 추정됩니다. 열대 지역도 겨울 날씨라 되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충돌 지점 근처에는 황을 많이 함유한 암석층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황산 에어로졸을 형성했어요. 이로 인해 수년간 지속되는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겪었어요. 산성비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 해수가 산성화되었거든요. 특히 석회질 껍데기를 가진 해양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조개류, 산호, 그리고 미세한 플랑크톤까지 대량으로 죽어갔어요. 흥미롭게도 이때 죽은 플랑크톤들의 화석이 지금도 전 세계 해안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6006만 년 전 그 끔찍한 날의 증인처럼 지층 속에 묻혀 있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공룡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돌 직후의 화재와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공룡들도 결국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공룡들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먹이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했거든요. 특히 피라노사우루스 렉스 같은 대형 육식 공룡들은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의 고기를 먹어야 했는데 초식 공룡들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작은 포유류들, 특히
땅굴을 파고 사는 동물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뛰어났고 씨앗이나 곤충 등 다양한 먹이원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새들의 조상인 일부 작은 공룡들도 살아남아 오늘날의 조류로 진화했어요. 실제로 닭이나 참새 같은 새들을 보면 공룡의 특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언제부터 다시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을까요? 놀랍게도 재앙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최초의 회복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고사리였어요. 고사리는 포자로 번식하기 때문에 씨앗 식물보다 훨씬 빠르게 번식할 수 있었거든요. 전 세계의 화석 기록을 보면 멸종 사건 직후 고사리 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지구가 고사리로 덮인 초록색 카펫을 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 10만 년이 지나자 지구의 기후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중의 먼지가 가라앉고 태양빛이 다시 지표면에 도달하면서 광합성이 재개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들, 즉 피자 식물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공룡 시대에는 그저 작은 잡초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지구의 주인이 되었어요. 포유류들이 급속도로 다양화되기 시작한 거죠. 공룡이 사라진 빈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말이에요. 몇백만 년 후에는 말 크기의 포유류들이 나타났고 더 시간이 지나자 코끼리만 한 거대한 포유류들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드리코테리움이라는 동물은 길이가 8m, 높이가 5m에 달하는 거대한 코뿔소 같은 모습이었어요. 현재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보다도 훨씬 컸죠. 바다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해양 파충류들이 사라진 자리를 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들이 차지했거든요. 특히 메갈로돈 같은 거대한 상어들이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습니다. 길이가 18m에 달하는 이 괴물 상어는 현재의 백상아리보다 3배나 컸어요. 이들의 이빨 화석이 지금도 해변에서 발견되곤 하는데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큼 큰 크기입니다. 육지에서도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엔텔로돈이라는 거대한 돼지 같은 동물은 길이가 3m에 달했고 강력한 턱으로 뼈까지 부숴먹었어요. 또한 사벨투스 타이거 같은 검치 호랑이들도 이 시대의 대표적인 포식자였죠. 이들의 송곳니는 무려 20cm나 되었는데 마치 2개의 칼을 입에 물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거대한 동물들도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약 260만 년 전부터 시작된 빙하기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지구 전체가 추워지면서 거대한 동물들은 생존하기 어려워졌어요. 대신 작고 민첩한 동물들이 유리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약 30만 년 전 지구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였어요. 인간의 등장은 지구 생태계에 또 다른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농업의 발달, 도시의 건설,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지구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현재를 인류세라고 부르며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떤 자연재해보다도 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구상에서는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여겨집니다. 6,6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과는 달리 이번에는 인간 활동이 주요 원인이에요.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으로 인해 매년 수많은 종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현재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빠르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또한 멸종위기 종들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도입한 프로젝트는 전체 생태계를 놀랍도록 회복시켰어요. 6,600만 년 전 그 끔찍한 재앙에서 지구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 덕분이었어요. 비록 공룡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자리를 포유류와 조류가 대신했고 지구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구상에는 공룡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종들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자연의 회복력이 합쳐진다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6,600만 년 전 그 작은 포유류들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우리도 지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구의 역사는 파괴와 재생의 연속이었어요. 매번 더 강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났죠. 우리 인류도
그 놀라운 회복력의 일부가 되어 지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6,600만 년 전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났듯이 지금 우리가 심는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미래의 숲이 될 것입니다.